여론의 눈치를 살피면서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토어제로 집값이 잡혔으면 말도 안 해요. 올해 1월부터 7월 달까지 가장 많은 상승을 이룬 구를 살펴보면 1등이 강남, 2등이 서초, 3등이 송파입니다. 한 번 나가면 다시는 못 살 만큼 빠른 속도로 집값이 상승하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너무나 팽배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심어준 토어제, 과연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련해서 아마 다른 분들께서는 지정 잘했다, 잘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실 텐데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인천 웬만한 지역에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이 되었는데 왜 이거는 유예기간이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6.27 대책 같은 경우에는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다음날 뒤통수 후려 때리듯이 정책을 시행해놓고 왜 이거는 일주일의 유예기간을 주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좀 불만이고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 거의 대부분 아파트겠죠.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약 10만 채 정도 됩니다. 주택 보급 수로 따지면 다가구나 다세대, 빌라, 단독주택 다 총망라해서 전국 단위로 약 1000채 정도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약 1%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24%가 서울에 몰려 있고 나머지가 인천,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니까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왜 지정했는지까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 그래도 토지 지역에 지금 집값이 얼마나 많이 상승했는지 알고 계시죠? 오히려 토지 지역이 아닌 지역보다 토어제 지역인 집값을 더욱더 폭발적으로 상승시키고 그리고 그 토어제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까지 풍선 효과로서 함께 상승을 시키는 그런 풍선 효과도 일으켰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도 또 일거리 하는 거 보면 아직 정신 못 차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쌤통이다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게 진짜로 아파트 가격을 잠재우는 데 도움을 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말 진정성 있는 정책 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고 본다면 토어제의 취지가 뭡니까? 예전에 실질적인 토어제의 취지는 조금 변색이 된 건 사실이지만 지금에 와서의 토어제는 투기 세력을 막자, 투기 세력을 잡자라는 게 토어제의 기본적인 취지인 것으로 변화가 되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자는 거죠. 토어제로 집값이 잡혔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집값이 이마만큼만 오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묶여있던 그 기간 동안 집값의 상승률이 그 어떤 시점보다도 더 폭발적으로 상승했다라는 점을 본다면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어서 이거보다 더 집값이 상승할 거였다면 문재인 정권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기간 내내 왜 대체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해왔던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인들이 지금 집을 사는 비중이 제가 총 보유하고 있는 가구 수가 10만 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실거주를 하는 그런 가구 수도 있을 거고요. 정말로 투자의 개념으로 사놓은 가구 수도 있을 것이고 현재 전체 집계된 전체 가구 수가 10만 채이기 때문에 이게 올해 1월부터 7월 달까지 집계를 하잖아요. 그럼 총 4,000건 정도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네, 서울의 거래량이요. 한 달 평균 약 5,000건에서 6,0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평균으로 따진다고 하면요. 근데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약 4,000건이면요. 이게 어떤 의미로 집값을 잡아내는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올해로 따지면 서울 거래량만 약 860건 정도 되기 때문에 이 860건의 거래가 서울의 집값을 잡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과연
정말로 그런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국민들이 나만 규제받는 것에 대한 불만에 대한 화답 형식의 그런 정책인지, 그러니까 여론의 눈치를 살피면서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토거제로 묶여서 정당하게 자신의 자산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국민들, 그 국민들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게 공평한 것이지, 지금 1년에 약 1만 건도 안 되는 거래를 규제하겠다고 형평성을 논하면서 규제를 추가적으로 하는 게 맞냐는 거죠. 제가 토어제로 집값이 잡혔으면 말도 안 해요. 올해 1월부터 7월 달까지 가장 많은 상승을 이룬 그 서울의 구를 살펴보면 1등이 강남, 2등이 서초, 3등이 송파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 5년이 됐습니다. 근데 집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집값이 잡혔습니까? 이런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꾸역꾸역 집착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토어제를 풀면 잠시 잠깐은 집값이 오르겠죠. 당연히 묶어놨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되고 정화가 되면 집값이 안정화되는 단계에 돌입을 할 텐데, 그 욕먹기 싫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토어제가 묶이기 전까지 강남의 상승률이 이렇게까지 높지는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부터 지켜보셨을 때 금리의 급작스러운 인상으로 인해서 집값이 폭락을 했을 때도 그것은 토어제의 영향이 아니라 금리의 영향이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미 그 전부터 묶여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어떠한 역할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토어제가 묶이기 전에는 대체제가 있었고,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투자를 하던 실입주를 하던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고, 실질적으로 또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집착을 하지, 강남, 서초, 송파에 그렇게 집착을 하지 않았던 분들도 이제 한 번 나오면 다시 들어가지 못할 곳이 서초, 강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남, 서초에 이미 살고 계신 분들은 강남, 서초를 떠나면 죽는 줄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한 번 나가면 다시는 못 살 만큼 빠른 속도로 집값이 상승하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너무나 팽배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심어준 토어제, 과연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